안녕하십니까. 한 달에 한 번 국가보훈처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간 국가보훈처입니다. 놓쳐서는 안 될 다양한 정책과 소식들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제103주년 3.1절을 맞아 안미생 선생 등 219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했습니다. 이번에 포상된 독립유공자는 건국훈장이 84명, 건국포장이 30명, 대통령 표창이 105명으로 포상자 중 생존 애국지사는 없고 여성은 23명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독립유공자로 포상된 분은 총 17,285명이며 앞으로도 보훈처는 국내외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다양한 유형의 독립운동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가 법원 등기 절차를 마치고 공법단체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국가보훈처 공법단체에는 국가유공자 단체법 등에 의해 설립된 14개 보훈단체가 있으며 이 단체들은 정부 예산으로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거쳐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공법단체로 전환 중인 나머지 단체들도 원활하게 단체 설립을 통해 5.18 정신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3월 4일 독립유공자 후손을 찾기 위해 안성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포상을 받은 독립유공자 중에 후손이 확인되지 않아 훈장을 전수하지 못한 분들의 후손을 찾기 위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처음으로 함께 힘을 모은 것입니다. 앞으로 보훈처와 안성시는 후손 찾기 활성화를 위해 정례 협의회를 열고 미전수 훈장 전시회와 캠페인, 사료 공유까지 폭넓게 협력해갈 계획입니다. 국가보훈처와 한국의학연구소가 저소득 국가유공자들의 무료 건강검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매년 국가유공자 본인 중 생활이 어려운 300여 명을 선정해 전국 7개 검진센터에서 1인당 50만 원, 총 1억 5천만 원 상당의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국가보훈 대상자들이 건강하고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의료복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제62주년 3.8 민주의거 기념식이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성큼 겨울을 뛰어넘으리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3.8 민주의거 참가자와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이 참석했습니다. 기념식 전체 영상과 주제 영상, 대합창 공연 등은 국가보훈처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1960년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독재와 부정선거에 맞섰던 3.15 의거 제62주년 기념식이 3.15 아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작년에 이어 새 희망을 품고 가고 또 간다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3.15 의거 희생자 추모제, 전국 100일장 공모전 등 다채로운 문화체험 행사도 함께 개최됐습니다. 3.15 의거 기념식 전체 영상과 여는 영상, 기념 공연 영상은 국가보훈처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지난 3월 10일 별세한 로버트 런이 미 해군 제독의 유가족에게 조전을 보내 애도를 전했습니다. 로버트 런이 제독은 6.25 전쟁 당시 미국 상선 메러디스 빅토리호의 1등 항해사로 정원의 7배가 넘는 14,000여 명의 피난민을 구조한 흥남 철수작전의 영웅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올해에도 유엔 참전국과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국제보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23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는 불멸의 빛 점등 행사가 거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민들과 함께 국가를 위해 희생한 서해 수호 55용사를 잊지 않고 추모하기 위해 계획한 것으로 55명의 서해 수호 용사를 상징하는 55개의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을 의미하는 3개의 큰 빛 기둥을 만들어 하늘을 향해 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점등 행사에는 국가보훈처 차장과 전사자 유가족, 참전 장병 등이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등 등록심사 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서해, 수호, 부상, 장병 등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이 확대됐습니다.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맞춘 보훈 심사 기준과 절차 개선으로 서해, 수호, 부상, 장병 중 47명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습니다. 또한 기존 보훈제도에 포함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천안함 부상장병 등을 위해 특별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서해, 수호, 부상장병들의 헌신을 기억하는 다양한 추모 행사와 위문사업도 추진됐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보훈처는 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든든한 보훈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것입니다. 지난 3월 25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는 제7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서해의 별이 되어 영원한 이름으로 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기념식 중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고 윤영아 소령의 복원 육성으로 낭독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부는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서해 수호 55용사를 기리고 국토 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3월 넷째 금요일을 서해 수호의 날로 지정해 매년 기념식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념식 영상은 국가보훈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 순국 제112주기 추모식이 지난 3월 26일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추모식에는 이남우 국가보훈처 차장을 비롯해 김황식 숙모회 이사장과 회원, 독립유공자 유족 등이 참석했으며 숙모회에서 제정한 안중근 동양평화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남우 국가보훈처 차장은 추모사를 통해 조국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해 일생을 바치셨던 의사님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혼을 엄숙한 마음으로 되새기며 후손들에게 온전히 계승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독립운동가들이 미국 연방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작성한 대일 심리전 제안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문건은 보훈처가 작년 12월 미국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서 수집한 조지 메가피 맥튠 문서군에서 발굴한 것으로 한국광복군의 대미 군사연대 제안 공식 문서에 이어 두 번째로 공개되는 희귀 독립운동 사료입니다. 이 자료는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 독립운동가들이 구상한 심리전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국외 독립운동 사료 수집을 통해 역사적으로 의미가 큰 독립운동 관련 문건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자료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TV 나라사랑 유튜브 채널에서는 보고 싶다 전우야 콘텐츠를 올해도 계속 제작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다 전우야는 참전 용사들의 전쟁 경험담과 함께 찾고 싶은 전우에 대한 사연을 영상을 통해 소개하는 콘텐츠이며 영상 제작에 참여를 원하거나 사연에 소개된 전우에 대해 알고 계신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대변인실 044-202-5092로 전화 주시거나 자막에 안내되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찾기 프로젝트 보고 싶다 전우야에 보훈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처의 다양한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월간 국가보훈처. 지금까지 2022년 4월호 함께 하셨는데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편리하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보훈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